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있었는데 먼저 관련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어제는 우선 이 피고인들이 항소 이유서를 밝히고요. 또 재판과 관련한 증인을 채택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의 공판 일정도 다음 달 11일부터 이제 시작해서 월요일과 수요일, 그러니까 18일, 20일, 27일 이렇게 집중적으로 진행키로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20일까지는 증인 신문을 가질 것으로 보이고요. 오는 이 다음 달 27일에 이제 권선택 시장에 대한 이 피고인 신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권선택 시장 측 변호인이 이 항소심 공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심에서는 진술 거부 등 이 바람직하지 못한 재판 태도가 있었다 이렇게 언급을 한 뒤에 이 항소심에서는 되도록 이 최대한 진술 거부권을 자제하고 성심껏 재판에 임하겠다 이렇게 말해서 치열한 법정 다툼을 좀 예고를 했습니다. 어제 재판에는 이제 권 시장 외에도 김종학 전 대전시 경제특보 그리고 이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인 김모 씨 그리고 선거사무소 조직실장인 조모 씨 이런 분들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이들은 어제 이 항소 이유를 통해서 1심에서 선거운동으로 규정한 포럼 활동은 이 정치인의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행동이다 하면서 포럼이 유사기관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특별회비라는 것도 개인 정치자금으로 쓰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하면서 포럼과 관련한 압수물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서 이 오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예. 증인 채택을 두고 신경전이 그런 데 있었다면서요? 네, 어제 권선택 시장 측 변호인은 대전의 한 구청장을 비롯해서 시의원에 갖고 모두 12명을 증인으로 요청을 했는데요. 검찰 측에서는 이 가운데 1명만 제외하고 11명에 대해서는 우선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이 피고인들에게 방어권을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사기관 설치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사전선거 운동 혐의라든지 또 선거비용이 허위 제출 부분이라든지 뭐 유류비용 허위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할 8명의 증인 신청을 허가를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좀 증인 신청이 많다고 지금 보는 것 같은데요. 변호인 측은 이렇게 되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검찰과 재판부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어제 임식을 가졌지요. 네, 어제 오후 6시 7분에 시작해서 7분 만에 이 임식이 끝났는데 아주 간단했습니다. 주 내용은 이랬습니다. 최근 상황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하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으로 믿으면서 오늘은 여백을 남겨 떠나고자 한다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이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이후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밝힌 거는 어제가 이제 처음이었습니다. 어제 이 총리직에서 70일 만에 지금 내려오게 됐는데요. 이 임식을 마친 직후에 곧바로 서울 시내에 있는 모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어제 천안시청에 대해서 2차 압수수색을 했던데 관련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이 6.4 지방선거 당시에 구본용 천안시장 선거 캠프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수사 중인데요. 어제는 2차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천안지청 형사 1부는 수사관 5명을 천안시 불당동에 있는 시청 건설도로과하고 정책기획관실 일부 공무원 책상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하고 각종 서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같은 시각에 이 구시장의 정책 보좌관 자택에 대해서도 수사관을 보내서 서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예. 이달 초순에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일에도요, 구본용 시장의 비서실에 수사관을 보내서 비서의 컴퓨터 하드디스크하고 개인 서류를 확보를 했는데, 검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뭐 아직 언급은 하지 않고 있지만은 이 압수수색의 장소가 다르다는 점에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단서를 찾았다든지 아니면 2차 압수수색을 통해서 추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미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어떤 혐의가 있는 거지요? 네, 검찰은 이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요, 천안의 한 LED 제조업체가 구 시장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왔는데, 이 업체는 구 시장에게 500만 원씩 4차례의 후원금을 좀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자금법에는 법인이나 단체는 이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사회면 사건 사고 소식 가운데는 술이 덜 깬 채 초등학교의 체험학습 버스를 운전하려던 기사가 또 적발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산경찰서는 지난 25일 날 유성에 있는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체험학습 출발 전에 있는 이 버스 기사들을 상대로 음주 단속을 벌였는데요. 여기에서 술이 덜 깬 운전사가 적발이 됐습니다. 당시 이 운전사는 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0.074%였는데요. 전날에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전날 술을 상당히 많이 드셨나 보대. 근데 그 전날 과음을 해도 한숨 잤으니까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방심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런 일이 계속 지금 근절되지 않고 때때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덕경찰서가 어제죠, 이 한 초등학교에서 수학여행 버스 운전기사를 상대로 또 음주 단속을 벌였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8로 나왔는데요. 뭐 이분도 마찬가지로 전날 마신 술 기운이 남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는데, 경찰은 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훈방 조치 수준이긴 하지만 장거리 운전을 하기에는 부적합하다 판단해서 운전기사 교체를 요구를 했고, 교체해서 지금 출발을 했는데요. 아무튼 이 수학여행과 현장 체험 학습이 지금 몰려있는 때가 지금 때인데, 경찰은 이 좀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 이런 방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KTX 공주역 이용객이 10,000명을 넘어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 개통된 지 한 달이 조금 안 됐는데 지금까지 10,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부터 이제 개통이 돼서요. 25일까지 승객을 이용한 승객 수가 이 승차자가 5,261명, 그리고 하차자가 5,097명에서 1,358명이 지금 이용을 했는데, 하루 평균 이 432명이 이용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당초 예상은 1일 이용객 수가 한 40명 정도 불과할 것이라 했는데, 그 예상을 10배 이상 뛰어넘는 수준을 보였습니다. 네. 여행객이 어떻게 많다고 봐야 할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뭐 그쪽에는 주민도 이용을 많이 하겠지만은 공주역 이용객 수가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느는 것은 충남도하고 또 공주시가 각종 어떤 홍보 활동도 폈고요. 또 관광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이것이 좀 활성화되지 않나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 공주역에서는 이 평일에는 한 33번, 주말에는 35번임 정차를 하고요. 공주역에서 용산역까지 65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은 한 25,100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네, 플러스 뉴스입니다. 세계 과학정상회의가 이제 대전에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요. 예산이 한 40억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사실 부산에서 있었던 같은 규모 150억 원과는 대조가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방 언론에서는 이 반쪽짜리 행사가 우려된다, 이런 뉴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박희원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인재 육성 프로젝트는 지금 합의로 진행을 하는데, 아무튼 혁신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고 있다,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유성 관광특구 안에 장례식장 운영이 지금 계속 말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장례 절차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참 내 지역에 오는 건 다들 싫어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배제대 민준기 씨가 국가대표 납땜왕에 등극했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이 컴퓨터 관련 이 대학생인데요. 이 소위 말하면 키판에 납땜하는 그 대회가 있었는가 봅니다. 거기서 1등을 해서 국가대표 납땜왕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네요.
박범계 의원이 비례대표 100석 가운데 50석은 인구 비례로 해서 지역대표, 사회대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대전 미술대전의 전기욱, 함유진 씨가 대상을 수상했네요. 안상윤 건양대 교수가 회원이 4,800명인 이 대한경영학회 부회장으로 선임이 됐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끝으로 해외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영국의 도박업체가요, 미국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 점쳤는데 힐러리가 1등이고요, 잽 부시가 2등이고 마르코 루비오가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